화학 반응식은 사실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아무거나 화학 반응식 하나 써볼게요. C2, H5, OH, 에탄올이죠. 에탄올. 얘를 갖다가 O2랑 반응시켜. C와 H가 포함된 어떤 물질, C와 H가 포함된 어떤 물질을 산소와 반응시켰다. 뭘 했다는 소릴까? 연소시켰다, 산화시켰다. 맞아요. C와 H가 들어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불에 잘 타요. 그래서 CH가 들어있는 애는 산소와 반응시켰다 그러면 태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를 연소를 시키면 연소 생성물로 뭐가 나오게 생겼니? 누가 봐도 이산화탄소. C가 있는데 산소랑 반응시켰으면 일단 CO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 CO2 나오고 그 다음 H가 있는데 O랑 반응시켰으면 H2O가 나와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CH가 들어있으면 연소 생성물로 CO2랑 H2O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그럼 반응식을 세우시고 이제 개수를 맞추시면 끝나잖아요. 개수야 뭐 맞출 줄 알 테니까 제가 맞추고. 자, 여기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얘가 에탄올인데 에탄올 23g을 모두 연소시켰다. 이산화탄소는 0도씨 1기압 기준 부피가 몇 리터나 나오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피고 질량이고 간에 여러분은 일단 다 무조건 뭘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23g이 몇 몰이냐? 화학식량 계산하면 얘가 46이거든? 이게 2분의 1몰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 화학 반응식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뭘 보시는 거예요? 개수비 보시는 거 알죠? 1대 2의 개수비를 가졌다는 건 얘네가 반응을 할 때 1대 2의 몰 비로 항상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얘가 2분의 1몰 반응을 하면 1대 2로 항상 반응하는 관계니 얘는 1몰이 생성되고 이걸 다시 부피로 고쳐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이든 부피든 일단 몰로 바꿔서 계산한 후 다시 바꿔주시면 끝나요. 항상 화학 반응식은 개수비가 반응 몰비다. 이게 핵심인 거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용기에 얘를 1몰, 얘를 5몰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완결시켰어요. 반응을 완결시켰다가 무슨 말이냐?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는 반응시켰다죠.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 둘 다 남진 않아요. 둘 중에 한 놈은 다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다 쓰겠냐고요. 에탄올을 다 쓰지 않겠어요? 왜냐면 1대 3의 비율로 항상 반응할 테니. 그럼 내가 반응 전에 1몰, 5몰을 넣어줬는데 반응을 시키면 얘는 1몰 다 쓸 거란 말이죠. 쓸 거니까 마이너스. 얘는 3몰밖에 반응을 안 해요. 얘가 2몰 생성되겠죠? 그리고 얘가 3몰 생성되겠죠? 자, 그럼 반응이 끝난 후 얘 없어요. 얘 2몰 남고요. 얘 2몰 생겼고 얘 3몰 생겼고. 이게 반응 후 상태죠. 이게 전반후식이죠. 여러분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전반후식의 핵심은 뭐냐? 반응 전은 주어진 대로 쓰면 돼요. 몇 몰 넣냐? 이건 뭐 지 맘이니까. 자, 반응 후도 빼서 쓰면 되거든요. 문제는 얘예요, 얘. 반응 몰비가 항상 누구를 따라간다? 얘가 개수비를 따라가야 돼요. 반응 몰비가 개수비를 따라가야 돼요. 항상 개수비대로 반응을 한다. 됐습니까? 이게 전반후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요. 자, 얘네들 반응 전후 상태가 모두 기체라 쳤을 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용기의 부피비는 몇 대면, 용기가 이제 부피의 변하는 용기라면 몇 대면 이냐 물으면 어차피 부피는 몰비니까 다 기체라면 여기는 총 반응 전의 기체 6몰, 여기는 총 반응 후의 기체 7몰이니 반응 전후 부피비는 6대 7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요? 이런 걸 붙여주는 거죠. 이런 걸 붙여줘 놓고 자, 반응 전후의 용기의 부피비를 구하셔야지. 이따구로 줘버리면 나머지는 다 기체라고 쳤을 때 반응 전 합쳐서 6몰, 반응 후에는 얘하고 얘하고 합쳐서 4몰에다가 액체의 부피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기체가 1몰 부피가 기본적으로 22.4L잖아요. 근데 이게 액체가 되면 부피가 얼마나 나오게? 1000분의 1? 한 방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부피로는 기체였을 땐 22.4L잖아. 액체가 돼버리면 한 방울이 돼서 여기 벽에 이렇게 맺힌다니까.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는 전체 기체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피의 비를 물으면 무조건 누구만 보는 거야?
기체만 보는 거예요. 부피는 기체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액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두 놈 이렇게 섞여 있다. 보통 에탄올도 액체거든요, 사실. 그러면 반응 전후의 부피비는 기체 것만 보는 거예요. 반응 전에 5몰, 반응 후에 3몰, 5대4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아, 반응 전후의 부피비는 반응 전후의 기체의 양으로 비교하는 것이구나.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네, 이번엔 반응식을 마그네슘 하고 HCl. 자, 얘네들 반응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가 산소가 그래서 기체 나오잖아요. 무슨 기체? 수소기체. 좋아요.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 MgCl2 이렇게 되고 이제 개수를 맞춰요. 자, 이때 내가 이놈의 부피를 쟀어. 아니, 질량부터 잴까요? 내가 생성된 수소기체의 질량을 쟀다 칩시다. 그랬더니 1g이 나온 거예요. 자, 생성된 수소기체의 질량이 1g이다. 나 반응에 참여한 마그네슘의 몰수를 알고 싶어요. 추가로 알아야 하는 조건은? 개수는 주어졌잖아요. 누구? H의 화학식량. 왜냐면 얘 질량 1g이 몇 몰인지를 알아야 개수비가 1대1이니 얘도 몇 몰 반응했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개수는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수소의 화학식량을 알아야 돼요. 이해되죠? 근데 내가 질량을 측정하지 않았어요. 부피를 쟀다 이거야. 수소기체의 부피를 쟀더니 예를 들어 한 120ml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반응한 마그네슘의 몰수를 알고 싶을 때 추가로 알아야 하는 조건은? 질량을 뭘로 바꾸고 싶어? 화학식량 알면 돼요. 부피를 뭘로 바꾸고 싶으면? 자, 그건데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0도씨 1기압에서 11.2리터의 기체가 있다면 몇 몰이냐? 그럼 2분의 1몰인 걸 알잖아요. 그게 2분의 1몰인 걸 어떻게 아냐? 0도씨 1기압 1몰 부피가 22.4인 걸 우리가 아니까. 그죠? 근데 이 실험실이 0도씨 1기압이란 보장이 있어? 아니라 이거야. 그러면 얘가 몇 몰인지 알고 싶으면 나는 추가로 알아야 되는 조건이 뭐야? 현재 이 실험실의 온도와 압력 하에서 압력에서 기체 1몰 부피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쟤를 몰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야 반응에 차면 마그네슘의 몰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질량을 이용하여 몰을 알고 싶으면 화학식량을 알아야 되고요. 부피를 뭘로 바꾸고 싶으면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의 기체 1몰 부피를 알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어쨌든 화학 반응식에서 주어지는 건 뭐? 일단 개수비가 반응 몰비다. 그리고 개수비가 부피비도 될 수 있지만 그거는 기체끼리만. 액체나 고체는 부피비는 안 되고. 그래서 몰비가 가장 확실하고요. 그 뒤에 이런 얘기를 길게 쓴 거고, 요게 이제 얘는 염산에다가 탄산칼슘을 넣었어요. 자, 무슨 기체 발생? 뭐라고요? 산에다가 이산화탄소 기체. 산에다가 금속 넣으면 수소 기체 나오잖아요. 얘는 이제 탄산칼슘을 넣었어요. 여기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반응 전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전체의 질량은 미리 재놨어요. 미리 재놓고 탄산칼슘을 집어넣어. 그러면 기체가 막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 얘가 뚜껑이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밖으로 이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 반응 전에 얘네들 질량 합한 거보다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 질량이 어떻게 되겠냐면 줄어요. 왜냐면 기체가 날아갔을 테니까. 그럼 반응 전 총 질량에서 반응 후에 남은 질량을 빼면 날아간 이산화탄소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일부러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재려고. 그래서 실험을 몇 번 해갖고 질량을 쟀더니 내가 탄산칼슘 1g을 모두 반응시켰더니 반응 전후 질량을 빼보니까 4g 줄었어. 이산화탄소 0.4g. 이산화탄소 0.4g 발생했구나. 이렇게 지금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량 1g을 반응시켰어? 이게 몰수로는 얼마냐? 탄산칼슘이 화학식량이 100이야. 그래서 탄산칼슘 1g이면 몰수로는 0.01몰. 이산화탄소 약 화학식량 44니까 이게 대략
0.01몰. 얘하고 반응 몰비가 1대1이네. 지금 이거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왜 근사값이 실험 오차가 있어서. 이게 실제로 질량을 측정한 거기 때문에 왜 약이 나오냐면 0.4지만 이게 완벽하게 정확한 값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0.01몰이 나오면 맞는 걸로 쳐요. 실제로 정확한 값이 안 나와.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3번 실험을 했더니 탄산칼슘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몰비가 항상 1대1로 유지되는 게 보이네? 근데 실제로 얘네들 화학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되거든. 실제로 화학 반응식을 쓰면 얘하고 정말 반응 개수비가 딱 1대1이거든.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봤을 땐 개수비가 1대1인데 진짜 1대1이 되냐? 이거 지금 확인하고 싶어갖고 한 실험이에요. 이해되죠? 어떤 식인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제 이렇게 주어져요. 여긴 없네. 문제가. 자, 내가 탄산칼슘 W1g을 얘 W2g에 넣어서 모두 반응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응 후 총질량을 쟀더니 W3가 되었어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 후 총질량이라는 건 날아간 이산화탄소 질량을 뺄 거예요. 뚜껑 열고 실험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생성된 이산화탄소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생성된 이산화탄소 질량 어디다 쓸까? 생성된 CO2 질량은 반응 전 총질량에서 반응 후 총질량을 뺀 만큼 지금 날아간 거죠. 이산화탄소가. 맞아요? 이건 반응 전 탄산칼슘. 요건 반응 전 염산 질량. 이건 반응 끝난 후 플라스크 총질량. 근데 이산화탄소 날아갔어. 그럼 반응 전 거에서 반응 후 걸 빼야 날아간 CO2 질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탄산칼슘을 W1g 썼다고 문제에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탄산칼슘 화학식량이 100이거든요. 그럼 W1g 썼으면 이게 몰수론 몇 몰이냐면 100분의 W1몰 쓴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알아요. 이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는 항상 1대1의 몰비로 반응한다는 걸 안다고요. 그러면 생성된 CO2의 몰수도 100분의 W1몰이겠군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1대1의 몰비로 반응했을 테니까. 그러면 질량은 이만큼 생겼고 몰수로는 이만큼 생겼어. 몰과 질량이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CO2의 화학식량. 자,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100분의 W1몰 분의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 정리하면 W1분의 100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 이게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실험적으로. 근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 탄산칼슘 W1g, 염산 W2g 모두 반응시켜서 후에 총 질량이 W3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문제에 줘놓고 선지 기억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은 이거다. 덜렁 이렇게 준다니까요. 이 과정을 다 따라와서 얘를 구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거. 오케이? 얘와 얘가 1대1의 몰비로 반응하니 얘가 100분의 W1몰 반응했으면 이산화탄소도 100분의 W1몰 생성됐겠구나. 몰과 질량이 있으니 화학식량 나옵니다. 유도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요 모의고사 기출 저랑 몇 문제 같이 풀면서 일단 연습을 들어가 봅시다. 양적 관계가 왜 짜증나냐면 문제를 딱 보고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걸 생각해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많이 접해서 얘는 이렇게 접근해야겠다를 좀 익히시는 게 필요해. 그걸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화학 반응식은 개수비가 반응 몰비다를 기억하시고 보통 반응식은 이렇게 임의의 기호로 줘요. 얘는 그나마 친절하게 개수를 하나만 미지수로 넣어줘죠. 보통 3개를 다 미지수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실린더에 A와 B를 지금 이렇게 총 넣어놨어요. 4리터 합쳐서. 그리고 반응을 시켰어.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봐봐. 지금 B를 다 썼죠. 한 놈 다 없어질 때까지 반응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 상태에서 B를 추가했더니 반응을 또 했어요. 그래서 A도 다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 주어진 힌트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좀 찾아볼까요? 보자마자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보일까? B가 뭐? 지금 이 문제가 엄청난 힌트를 이 조건에서 이미 준 거거든요. 이걸 알아봐야 돼요. 뭐? A 뭐? A, B랑 C랑 2대1로 봐요. 자, 이게 지금 2대1로 반응한 게 아니죠. 총 부피의 합인데다가 B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반응 부피 B가 2대1인 건 아니에요. 근데 부피 B를 접근한 건 잘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힌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 나다에 있어요. 나다에. 뭐를 보여야 되는지 알겠어요? A와 C가 있었잖아요. 13W. 근데 B를 갖다 넣었잖아요. B는 어차피 외부에서 넣어준 애고 들어가는 저쪽 A와 반응해서 사라져버릴 거기 때문에 얘의 부피는 사실 아직 의미가 없고 이 안에 A와 C가 있었는데 A는 B를 넣어주면 반응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A는 점점 사라져갈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C가 생길 거죠? 반응하니까? 그래서 A가 다 사라지고 C가 생겼잖아요? 부피가 변하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A가 반응하여 없어진 만큼 대신 C가 생겨서 그 자리를 채웠다 하죠. B는 어차피 외부에서 넣어주고 들어오는 저쪽 사라질 거기 때문에 B의 부피는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그럼 A 다 썼는데 부피가 그대로 유지다. 무슨 얘기야? A와 C의 반응 몰비가 1대1이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미 C의 개수를 준 거다 이거예요. A와 C가 반응 개수가 같다를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두 종류의 기체가 들어있어. 생성물, 반응물 하나. 근데 반응물이 없어져도 부피가 유지야. 이 반응물과 이 생성물의 몰비가 1대1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C값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제 뭘 보시는 거야? 가나를 보시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가와 나에서 그 다음엔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엔 뭘 봐야 되겠어요? 1대2로 반응한대요. 누가 1대2로 반응하죠? A랑 B가 1대2로 반응하는 거 어디서 알아요? 아, 그렇죠. 이제 얘의 개수비를 이용하셔야 돼요. 얘네는 1대2의 부피비로 반응하는 애예요. 모두 기체이기 때문에 개수비가 곧 부피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A와 B가 몇 대 몇의 부피로 있었는데 얘가 몇이 되고 얘가 몇이 된 걸까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1대 2대 1의 몰비,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걸 이용해서. 그럼 얘네 원래 몇 부피가 얼마씩 있었던 것일까요? 봐봐요. 얘가 처음에 2리터, 얘가 처음에 2리터 있었다고 쳐봐요. 얘는 다 반응하죠. 얘는 몇 리터만 반응에 참여해요. 1리터만 참여하죠. 왜냐면 1대2의 부피비로 반응하니까. 얘 1리터 반응하면 얘 몇 리터 생겨요? 얘 1리터 생기죠. 그리고 얘 몇 리터 남았어요? 1리터 남았죠. 2리터. 남았네요. 이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수비대로 반응했을 때 반응 전에 4리터, 반응 후에 2리터가 딱 나오면서 A의 반응량과 C의 생성량이 같은 관계.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A는 이제 2리터를 그냥 2몰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기체의 부피비는 몰비잖아요. 그냥 2몰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는 2몰 질량이 13W인 거예요. 얘는 2몰 질량이 W인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A와 B의 화학식량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거기다가 마지막에 추가해준 B 좀 보세요. 얘 B를 추가했을 때 A도 B도 싹 사라지고 C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얘 1리터를 모두 반응시키려면 얘는 몇 리터 추가했겠어요? 2리터 추가했겠죠. 1대2의 부피비로 반응하는 관계니까. 근데 얘 2리터 질량이 얼마예요? W요. 그럼 X 이퀄 얼마예요? W요. W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얘 1리터 모두 사라지고 얘가 대신 1리터 생겨서 얘가 2리터 됐다. 끝. 다 나왔죠. 그럼 끝난 거예요. X값 나왔고 C값 나왔으니 답은 나왔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요. 오케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뭐? 여기서 부피가 일정한 곳으로 보아 A와 C의 반응 물리가 1대1이다. 요걸 알아내시면 나머지는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 아주 좋아요. 자, 우리 2번 갑니다. 요 2번도 자, 잘 봐요. 반응식을 일단 일부 줬어요. B의 질량을 달리하여 1번 실험 1번, 2번 실험 1번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자 1번 실험하고 2번 실험하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잘 때가 아니야. 자, 이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다 썼을까? 항상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는 반응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럼 1번 실험에선 누구를 다 쓰고 2번 실험에선 누구를 다 썼을까? 이거 설정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걸 설정해야 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친절하게 2번은 알려줬어요. 2번에선 A를 다 썼다고. 그러면 여기선 A를 다 썼어. 그럼 1번은 누구를 다 썼을까? 물론 찍어서 풀어도 되지만 A의 양이 고정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A를 다 썼더니 전체 기체분의 생성된 C 기체가 2분의 1 비율이 나왔어요. 근데 얘의 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얘를 줄이면 생성된 C의 양과 남은 기체의 양이 변했을 텐데 이게 2분의 1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아니 A를 똑같이 다 쓰면 생성된 C의 양이 1, 2가 같을 텐데 남은 기체의 양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2분의 1이 유지가 될 수가 있냐고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이게 유지됐다는 건 다 가능한 기체의 종류가 1, 2에서 달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2에서 A를 다 썼으면 1에서는 B를 다 썼다는 소리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확인. 그럼 얘는 B를 모두 썼어요. 얘는 A를 모두 썼고요. 자, 여기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얘가 지금 질량으로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비이자 기체의 부피비지만 질량비는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건이 질량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화학 반응식 개수를 못 써먹어요. 그럼 나는 화학 반응식 개수를 써먹어야 되는데 이게 질량으로 주어졌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질량을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자, 분자량이 물론 여기 비율이 있긴 하지만 분자량으로 바꾸셔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A가 지금 WW 질량이 고정이잖아요. AW를 그냥 N몰로 잡아요. 그럼 얘도 그냥 N몰이에요. N몰로 잡아요. 그러면 B는 질량 1g을 N몰로 잡아버리면 6g은 6N몰이 되는 거예요. 얘네는 같은 B니까 질량비가 그냥 몰비가 돼요. 똑같은 물질이니까. 이해돼요? 그냥 질량을 이렇게 비율로 몰로 잡아버려요. 잡으시고 지금부터 제가 전반우를 쓸 거예요. 1번 실험 기준 A 플러스 B 20. 자, 반응 전 몰수를 쓸게요. N몰, N몰 그냥 써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쓰세요. 자, 반응을 시켜요. 둘 중에 누구를 다 썼다고요? B를 다 썼어요. 그럼 얘 무조건 M 다 쓰죠. 그러면 A는 몇 몰 써요? 얘 M몰 다 쓰면 A는 몇 몰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A 대 1 대 2의 몰비로 반응해야 되므로 얘는 AM몰 쓰는 거예요. 얘는 EM몰이 생성되는 관계죠. 자, 반응을 끝내면 N-AM몰 남고 B 없고 얘가 EM몰 생성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반응 후 전체분의 C를 했을 때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반응 후 전체가 얼만데? 이거 다 더한 게 전체잖아요. 그러면 N-AM 플러스 EM 이게 전체예요. 분의 C의 양 EM을 했을 때 이게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자, 이 식을 조금 정리할게요. 그러면 N-AM 플러스 EM은 4M이 되면서 이 양을 할 수 있어요. N-AM은 2M이 돼요. 1식 여기까지 됐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2번 실험에도 적용할 거예요. 전반호. 자, 여기다 쓸게요. 2번 AA 플러스 자리가 좁네. 조금 옮길게요. 2번 실험 AA 플러스 BEC 하고 반응 전 몇 몰 있어요? N몰 6N몰. 이번엔 A다 썼죠? 자, 반응시켜요. 얘 N몰 모두 반응. B는 몇 몰 반응이에요? A분의 N몰 반응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몇 몰 생성이냐? A분의 2N몰 생성이에요. B의 2배 생기니까. 반응 후 얘 없어요. 6N-A분의 N몰, A분의 2N몰. 지금 이 관계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 전체분의 C 했을 때 똑같이 2분의 1 나와야 돼요. 그럼 전체가 얼마인데요? 다 더한 거. 6N 플러스 A분의 N. 맞나요? 다 더한 거. 그리고 그 중에 A분의 2N. 이게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식도 좀 정리할게요. 그러면 6M 플러스 A분의 N은 A분의 N. 잠깐만. 저 계산 어디서 틀렸어요? A 4의 오른쪽이 4의 이거 4인이에요? 2분의 1. 그렇군요. 저 계산 못하는 거 알죠? A분의 4n. 자, 그러면 6m은 A분의 3n. 여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럼 얘를 좀 정리하면 6am은 3n이에요. 그래서 2am은 n이 돼요. 이게 이 식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1식과 2식을 잘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2am은 n이니까 n자리에 2am을 대입할게요. 여기다 2am 넣어요. 그러면 2am-am은 am인데 이게 2m인 거네요. 여기서 a 값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리고 a가 2니까 이 자리에 내가 2를 집어넣어 보면 n은 4m이 돼요. 그래서 n 이꼴 4m. 여기까지 되죠. 그럼 n은 4m이잖아요. 여기다가 이게 4m이에요. 이게 4m이고요. 자, m을 모두 소거해요. 이제 실제 몰수가 됐어요. 3월, 1몰, 3월, 6몰이 됐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여기에 nm 다 a, m, n 다 나왔으니까 집어넣어서 이걸 전부 실제 몰수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얘는 4몰 질량이 W인 거예요. 얘는 1몰 질량이 1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의 분자량비 2까지 나오죠. 얘의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이니까 몰분의 질량, 이게 A의 화학식량이죠. 그리고 얘는 몰분의 질량, 어차피 화학식량 1이에요. B가 분모에 들어가는구나. 그럼 B의 분자량 분의 A의 분자량을 한 이 값이 어머나 2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2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W 값까지 나오죠. W 나오고 다 나왔죠. 끝. 이해됐어요? 어떤 식인지? 오케이. 물론 이러한 양적 관계는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얘는 풀이 방식이 되게 많아요. 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아까처럼 저는 그냥 이걸 먼저 이용해갖고 B의 분자량 1이라 하고 A의 분자량 2라 해가지고 이거 몰수로 바로 집어넣어서 화학식량분의 질량 해갖고 바꿔서 쓸래요. 돼요, 여러분. 해보시면 돼요. 본인이 편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이거는. 방식은 여러 가지. 알겠죠? 요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게 전반호예요. 이해 좀 돼요? 감 옵니까? 3번. 우리 3번 문제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드렸으니 이거 잘 봐요. 자, 화학 반응식 일단 줬고요. 1번 실험, 2번 실험을 했어요. 일단 이걸 보고 눈에 보이는 힌트가 있어요. 이걸 딱 보고 뭔가가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할까요? 이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로 활용해야 되는 힌트가 뭘까요? 1번. 네. A가 8만까지.
생기고 쓰이고 그리고 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힌트는 얘예요. 왜일까요? 1번 실험에서 8g 나왔고 2번 실험에서 16g 2배가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생성물이 2배가 됐다는 건 반응물도 다 2배씩 썼다는 거예요. 반응물을 다 2배씩 써야 생성물도 2배가 나오죠. 안 그래요? 거기다가 생성물이 8g이에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A 21g이 다 반응했는데 C가 8g밖에 안 나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즉 무슨 얘기야? A는 남았다예요. 다 쓴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굴 다 썼겠니? B를 다 쓴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2번 실험에서는 C가 2배인 16g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번 실험에서는 A 14g을 다 쓰고 1번 실험에서는 얼마만 썼다? 그거의 절반인 7g만 썼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생성물이 2배가 됐다는 건 반응물도 2배를 썼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14g을 다 쓰고 B는 얼마 썼는지 모르지만 C가 16g 생겼대요. 그럼 B는 몇 g 썼단 얘기예요? 2g 반응하는데 썼단 얘기예요. A 반응하고 B 반응한 질량을 더해야 생성된 C 질량이 나와야 되죠. 질량은 보존되는 관계니까. 따라서 얘가 몇 g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반응엔 2g을 쓴 거예요. A를 다 썼으니 B는 남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2g 썼으면 1번에선 B 몇 g 쓴 거예요? 1g 쓴 거예요. 그래서 7g, 1g에서 8g 된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생성물이 2배가 됐어? 반응물도 다 2배씩 썼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시작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해돼요? 2에서 A가 다 썼다는 거 2에서 물론 2에서도 A를 다 안 썼을 순 있어요. 그러면 B의 질량 8g, 16g이 B를 둘 다 썼다고 쳤을 때 이 8g, 16g이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일단 반응을 완결시킨 시험이랑 그럼요. 완결식이었으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다 써야 되니 둘 다 A가 남았다면 B는 둘 다 썼다는 소리인데 B를 둘 다 쓰면서 질량이 2배가 돼서 8대 16이 되는 비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루 종일 찾아도 안 나올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직관이에요. 이게 딱 맞으면 다른 비율은 넣어봤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구하려고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안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직관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 나는 이렇게 풀잖아요. 풀이 과정 하나도 없이 푸는 애들도 간혹 있어요. 보면.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찾았어요. 얘네들의 반응 질량을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반응 질량비까지 나온 거예요. A, B, C의 반응 질량비 7대 1대 8의 비율로 반응을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총 부피가 2번 실험 기준 반응 전에 총 10V. 얘네 어차피 다 기체예요. 따라서 반응 전,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은 어차피 뭐라고 관계가 있어서 얘 14g, 그 다음 얘 xg, 몰수로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 합쳐서 부피가 10V 나왔었단 얘기잖아요. 근데 반응을 다 끝내고 나니 부피가 6V가 됐어요. 지금 얼마가 줄었는지를 보시면 4V가 감소를 했죠. 맞습니까? 반응하면서 4V가 준 거예요. 여러분, 2번 실험은 모든 것이 1번 실험보다 2배씩 증가한 거죠. 그럼 얘 16g 나올 때 부피가 4V 줄었으면 얘 8g 나올 땐 부피는 얼마 줄겠어요? 2V 준 거예요. 즉 얘는요, 부피가 3V가 돼요. 반응 후에는. 모든 게 2번이 1번의 2배인 거예요. 똑같이 반응하려면 다 2배씩이 되는 거죠. 생성물이 2배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왜냐면 감소하는 비율이라는 것도 결국 다 반응몰 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이제 얘네들 전체 기체의 부피가 C가 질량이 여기서 여기로
2배가 된 상황. 그러면 반응 후에 3V, 6V 접근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하냐면 얘네들의 개수비가 1대 A와 C는 어쨌든 1대 1의 몰비로 반응하는 관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얘를 1몰로 잡아요. 얘 1몰 반응하고 얘는 여기서 몇 몰인지 모르지만 B몰 반응했다. 그거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얘 생성된 게 지금 몇 몰인 거예요? 1몰 생긴 거예요. 항상 A와 C는 1대 1의 몰비로 반응하는 관계일 테니. 맞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7g이 1몰이면 21g은 원래 3몰 있었던 셈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반응 전에는 총 3 플러스 B몰이 있었는데 기체로 쳤을 때 반응이 끝나고 나면 B는 다 쓸 것이고 C가 1몰 생기고 A 몇 몰 남아요? 2몰 남죠. 그래서 반응 후에는 총 몇 몰? 3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반응 전후의 몰비가 부피비 5대 3이 나와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즉 B는 2로구나. 여기까지 계수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이걸 그냥 1몰로 잡았더니 얘가 1몰이 돼요. 그럼 7g이 1몰이면 21g은 3몰일 테니 3몰 중에 1몰 반응하고 2몰 남았겠구나. 반응 후에 3몰 남았는데 부피가 3V면 반응 전에 5V였으면 총 부피가 5였어. 총 몰수가 5란 얘기니까 B값이 2로구나.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 B값 나왔습니다. 2. 그럼 X는 이제 끝난 거예요. 얘네들 이게 지금 몇 몰이에요? 2몰인 거잖아요. 7g이 1몰로 잡았으니까. 그리고 얘는 2몰에 부피가 10V인데 지금 1몰당 부피가 V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X가 몇 몰이에요? 8몰이란 얘기죠. 몰수로는 합쳐서 10V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2몰 질량이 1이거든요. 그럼 8몰 질량은 얼마예요? X 이퀄 4가 되는 거죠. X값 나왔네요. 끝. 4번은 그냥 풀어보셔도 되고 5번 있잖아요. 제가 요거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봐요. 이걸 보고 뭐가 보여요? 일단 본인이 이걸 보고 파악한 힌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요. 뭐가 보여? 이거 합쳐서 0.5몰인데 5V. 그럼 여긴 4V니까 어쨌든 총 몰수로는 0.4몰이겠구나. 여기까지 보이죠? 여기까진. 그죠? 근데 0.4몰이 이제 생성물에 둘 중에 남는 걸 합쳐서 0.4겠죠. 뭐 다 반응했을 수도 있지만 다 반응했을 리가 없는 게 개수가 2대 3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놈은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누굴 다 썼냐가 그렇죠. 누굴 다 썼냐가 핵심인 거예요. 누굴 다 썼냐. 근데 B가 남았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1보다 그거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개수가 최소가 1이고 개수는 무조건 자연수 아니겠어요? 그러면 A의 개수가 1이라고 쳤을 때 얘가 0.2몰 얘가 0.3몰 들어있으면 A를 다 쓰고 B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개수가 늘어요. 그러면 반응에 참여하는 B의 몰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B를 다 쓸 수가 없어요. 절대. A 최소값이 1인데 1일 때도 A를 다 쓰고 2일 때도 A를 다 쓰기 때문에 절대 B가 다 써질 수가 없다. 그러면 남은 게 B로구나.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 다음은 푸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설정하면 그 다음은 풀어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면 어차피 3 이하의 자연수니까 갖다 때려 넣어보셔도 되는데 이러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무조건 A를 다 썼을 때 B는 얼마 쓸 거고 C는 얼마 쓸 거냐를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A 얼마 쓰냐 그러면 이게 전이고 이게 반이면 반응몰비가 A 대 1인 거잖아요. 얘 A분의 0.2몰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얘가 A분의 0.2C몰 생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시켜요. A가 없을 거 아니에요. B는 0.3 마이너스 A분의 0.2,
얘가 A분의 0.2C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합쳐서 얼마 나오면 돼요? 0.3을 넣으면 돼요. 이거를 소수 없애고 잘 정리하면 하나의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여러분 A와 C는 3 이하의 자연수예요. 여기서 맞는 조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대충 때려 넣어도 나와요. 얘만 식만 제대로 정리하면. 그럼 A, C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꼭 다시 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6번은 충분히 푸실 수 있으니까 저 넘어갈게요. 이거 어디 갔어? 탄화수소잖아요. 일단 화학 반응식을 세워요. C3H6 플러스 O2 해갖고 CO2H2O. 일단 CO2 개수는 나올 거 아니에요. 탄소수는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3이잖아요. H2O의 개수는 얼마가 나와야 하냐면 2분의 X죠. 2분의 X. 그럼 이제 X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어디서 나와? 1. 얘네 둘의 이게 뭐가 힌트인지 알아요? 반응 후에 남은 반응물이 한 개도 없죠. 100% 다 반응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럼 100% 다 반응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얘네가 딱 개수 B만큼 들어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화학 반응식 개수 합, 얘네들의 화학 반응식 개수 합의 B가 6대 7 부피비만큼 딱 나오면 돼요. 왜냐면 얘네 딱 개수 B만큼 들어서 개수 B만큼 생성된 관계거든요. 그리고 산소의 몰수가 있잖아요. 얘 여기에 3이고 여기에 2분의 X의 개수가 붙는다면 산소가 여기에 6개 원자수, 이쪽이 2분의 X. 그래서 반응 후에 총 산소수가 6 플러스 2분의 X. 그럼 반응 전에 총 산소수도 똑같이 6 플러스 2분의 X가 나와야 돼. 맞나? 6 플러스 2분의 X가 나와야 되는 관계거든요. 그 산소수를 이용해서 아마 식이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얘네가 명확히 3몰이라는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시면 X값 나와요. 한번 식 세워서 해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께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풀어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7번도 이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요거는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알려드릴 테니 한번 풀이해보세요. 숙제로. 이 문제는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1번 실험은 조건이 주어진 게 없어서 지금 써먹을 수가 없고요. 2번 실험을 보시면 반응 후에 C가 8몰이 생겼는데 전체 9몰이 있으므로 둘 중에 남은 놈이 1몰 남았다. 지금 이 뜻이거든요. 그쵸? 물론 비율이긴 하지만 그냥 8몰로 잡으면 C가 8몰 생겼는데 반응 후 전체 기체가 9몰이라는 건 반응물 남은 거에다가 생성된 C까지 합해서 9몰이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둘 중에 뭔가가 1몰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B를 다 썼다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A가 1몰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 A와 B의 반응 개수는 알려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A, B, C 얘네 반응 개수가 반응 몰비잖아요. 우리 맨날 했던 그거 있죠. 반응 몰비가 2대 1대 C거든요. 2대 1대 C죠. 걔는 개수를 모르니까. 근데 뭐를 아냐면 화학식량비를 알아요. A와 C에. 화학식량비가 4대 5인 거예요. C는 B는 모르니까 놔두고. 그럼 몰비와 화학식량비가 있으면 뭐가 나와요? 반응 질량비가 나온다고요.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몰 곱하기 화학식량 아니에요? 그러면 8대 무엇이기 대 5C의 비율로 지금 질량비가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C는 반응 개수예요. 그럼 자연수지 않겠어요? 여러분 C값이 최소한 1이 나올 수는 없어요. 얘가 8g 반응하는데 얘가 5g 생성될 수는 없다고요. 질량 보존에 의해서. C는 최소한 1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2, 3, 4 이제 이렇게 올라갈 텐데 만일 C값이 2라고 가정하면 C값이 2라 가정하면 이게 10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반응 질량비가 8대 2대 10이 되면서 얘가 9W 중에 8W g 반응하고 얘 2W 다 반응해서 얘가 C가 10W g 생성됐다. 질량으로 몰수로는 8몰이지만 이게 돼요. 근데 만약에 C가 이제 2를 넘어간다 칩시다. 자연수니까 그 다음은 3이겠죠? 그럼 C값이 3이면요 이게 15가 돼요. 그러면
어차피 질량은 보존이니까 8대 7대 15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B를 다 썼다가 조건에 안 맞아버려요. 얘네가 8대 7로 반응하려면 B를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C값이 증가할수록 조건에 안 맞아요. 그럼 C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B를 다 썼다 질량 B로 에 만족하려면 8대 2대 10밖에 안 나오는 거죠. 반응 질량 B가. 그래서 여기서 C값이 나와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2예요. 이게 2. 자, 몰비가 있고 질량비가 있으니 화학식량비가 나오겠네요. 이게 8대 2대 10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그래서 2분의 8에서 4, 2분의 10에서 5, 1분의 2에서 2. 맞나요? 이게 얘네들의 화학식량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A와 C의 화학식량비 4대 5 확인했고요. 여기까지는 해드릴게요. 그 다음은 한번 풀어봐요. 얘네들의 반응 비율이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오케이? 해봐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8번도 접근 방식만. 이거 이제 아까 우리 2번을 풀었으니 조건의 질량으로 주면 개수비가 몰비다를 써먹을 수 없네? 어떻게? 질량을 뭘로다 바꿔? 어떻게 바꾸라고? 얘 질량비 이거 봐봐. 24g, 16g이잖아. 그럼 이게 몇 대 몇이야? 3대 2잖아요. 3n몰, 2n몰로 두시란 말이야 그냥. 그 다음 B는 18하고 45면 2대 5잖아요. 2n몰 대신 기호를 같은 걸 쓰면 안 돼요. A와 B는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2n몰, 5n몰로 그냥 놓으면 이게 몰비로 바뀌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전반회에 때려둘 수 있어요. 3n몰, 2n몰. 그래서 누구를 얼마 쓰고 누구 얼마 써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얘 화학 반응식 줬어요? 친절한 거 봐. 다 줬어 개수. 그러면 얘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을 3n, 2m 해갖고 화학 반응식에 때려 넣어서 전반을 써봐요. 그럼 반응 후에 생성된 C분의 전체 기체가 7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식에서 mn 사이에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몇 m은 몇 n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를 하나의 기호로 다 통일하면 실제 몰수로 바꿔줄 수 있어요. 기호가 다 날아가요. 그럼 2번 실험을 다시 전반후에 때려 넣으면 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볼 수 있겠죠? 질량으로 주어지면 화학 반응식을 못 써보고 그러면 몰수로 바꿔서 써먹어라. 물론 정말 드문 경우에는 질량을 그대로 화학 반응식에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나중에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드물어요. 진짜.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바꿔서 쓰셔야 돼요. 됐죠? 요건 해보세요. 충분히 푸실만 할 것 같아요. 9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자 이제 감 와요? 질량? 못 써먹는다니까요? 일단 몰수로 바꾸고 시작해요. 그래서 얘를 n몰, n몰 얘는 n몰, 4, 6에 24, 6n몰 이렇게 놓고 시작할 거예요. 그냥 질량은 어차피 못 써먹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시작할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이 문제 보인다 씨 4배 됐네? 2번 실험이 1번 실험에 다 4배씩 썼구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n몰, n몰이면 둘 중에 A는 언제 다 써먹을 수밖에 없냐? 2에서 다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선 n몰 다 쓴 거고요. 여기선 얼마밖에 안 썼겠냐고요. 여기선 4분의 n몰밖에 못 쓴 거예요. 전체적으로 2가 1보다 다 4배씩 썼기 때문에. 그럼 여기선 얘를 다 쓴 거죠. 얘는 얼마밖에 못 썼어요? 4n몰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 관계인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죠? 아주 훌륭합니다. 자, 여튼간 근데 mn 사이의 관계식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자, 이걸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여기에 밀도라는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밀도를 줬는데 밀도는 원래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반응 전후에 질량이 바뀌어요? 질량은 보존이잖아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은 무조건 보존일 거거든요. 그러면 부피도 반응 전후에 유지됐다는 소리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얘네 반응 전후에 개수의 총합이 같다는 소리예요. A 플러스 1 이퀄 C라는 얘기예요. 반응 전후 개수의 합이 같아야
부피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반응이 돼요. 이거 다 기체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부피가 유지되는 반응이라면 2번 실험에선 유지가 안 됐겠어요? 2번 실험에서도 부피가 유지됐겠죠? 얘도 반응 전후 밀도는 변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질량 보존, 부피도 일정.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그럼 봐요. 지금 반응 전에 얘네 반응 전 부피가 얼마냐? 부피비는 몰비 아닙니까? 1번 실험에서 반응 전에 총 몇 몰 있었는지 알아요? N 플러스 M몰 있었죠. 부피 대신 몰수를 쓰면 돼요. 부피 분의 1번 실험 총 질량 얼마? W 플러스 4W, 5W. 이게 1번 실험의 반응 전 밀도죠. 부피분의 질량이지만 부피 대신 몰수가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밀도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몰수에 비례하니 몰분의 질량에도 비례하는 거예요. 자, 이거 돼. 2번 실험 반응 전 총 몰수 N분의 6M, N 플러스 6M. 분의 총 질량 얼마야? 25W. 이게 얘네들의 반응 전 질량비 2대 5가 나와야 돼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어차피 W 다 날라가요. 약분하면 1, 5. 이거 날라가요. 그러면 N 플러스 6N분의 2는 N 플러스 N분의 1이다. 여기서 2N 플러스 2M은 N 플러스 6M이다. 즉 N은 4M. 맞나? 관계식이 나왔네요. 이해되죠? 그리고 N에다가 4M을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4M몰, 이게 M몰, 이게 4M몰. 그럼 M을 모두 날리고 3몰, 1몰, 1몰, 3몰, 6몰, 4몰로 그냥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MN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냐? 반응 전 밀도에서 나왔어요. 왜냐? 반응 후 밀도는 써먹을 수가 없는 게 반응 후 부피를 몰라서 못 써먹고요. 반응 전은 부피 대신 몰수의 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반응 전 부피와 질량을 이용해서 밀도 B를 썼어요. 그래서 MN 사이의 관계식을 구했거든요. 됐습니까? 그 다음 한번 풀어봐요. 괜찮죠? 10번. 진짜 다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정말. 자, 이 문제는 이봐, 계속 한 개도 안 줬어. 계속 한 개도 안 줬어. 그냥 반응식만 덜렁 있어요. 근데 A의 양은 고정, Wg 고정. 여기다 B를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성물인 C가 점점 생기다가 나점부터 안 생기죠. 왜 나점에선 더 이상 증가를 안 하겠어요? 나점에서 반응이 완결. A, B가 다 없어진 거예요. 여기가 완벽한 완결점이죠. 반응물 한 개도 안 남고 100% 다 반응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남았겠냐? B가 남아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나점 이전까지는 A가 남았을 거고 나점 이후부터는 B가 남았을 거예요. 근데 나점에서 넣어준 B의 양이 4g이에요. 그리고 생성된 이게 C잖아요. 80g. 그러면 얘 4g 넣었는데 얘가 80g 나왔다는 건 A가 몇 g 들어있었던 소리예요? 76g 들어있었던 소리죠. 질량은 보존이잖아요. 나점은 A, B가 100%다 반응하는 순간이니 얘 4g, 그럼 A는 76g 반응해야 C가 딱 8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W가 벌써 나왔어요. 아, 76g 처음에 들어있었구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 반응 완결점, 정확한 완결점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0g은 C 질량인데 사실은 이 안에 반응을 어떻게 시킨 거냐? A 76g에 B 4g 딱 반응시켜서 남는 거 1도 없이 반응해갖고 C가 80g 나온 점이라는 거죠. 벌써 여기서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A, B, C의 반응 질량비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쪽에다 좀 써볼게요. A 대 B 대 C의 반응 질량비가 76 대 4 대 80이라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힌트. 그러면 다점을 한번 생각해봐요. 다점. 여기는 C 80g 생기고도
B를 추가로 더 넣어서 B가 지금 남은 상태죠. 그럼 이 안에 B는 몇 그램 남아있겠어요? 2g이 그대로 남은 거죠. 자, 이 다점 같은 경우 B 2g 남고 C는 80g 생긴 상황, 이게 지금 다점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비가 가대, 나대, 다가 3대 4대 5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누구만 있는 점? C만 있는 점. C 80g에 해당하는 부피가 지금 4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점은 C 80g 부피 4에 해당하는 거 그대로 있으면서 얘가 지금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부피가 5가 됐어요. 자, 얘 2g당 부피가 얼마 차지하는구나? 1을 차지하는구나. 부피로 치면 이 관계죠. 질량비와 부피비. 부피비가 무슨 비? 몰비. 몰비 질량비. BC의 화학식량비 나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응 질량비 나왔고 여기서 반응 부피비. B 대 C가 반응 부피비는 아니죠. 반응 부피비는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 반응 질량비가 4대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얘가 부피 1당 2g, 4당 80g이라는 거지 반응 질량비와 반응 부피비는 아니에요. 이거 지금 반응하고 남은 부피비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거 부피비 먼저 쓰셔도 되고 화학식량비 먼저 쓰셔도 되는데 화학식량비? 부피비? 뭘 써볼까요? 얘 2g당 부피가 1이면 얘 4g당 부피는 얼마겠어요? 2죠. 그리고 80g당 부피가 4죠. 지금 이 관계죠. A까지는 모르더라도.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아직 활용하지 않은 가점이 있어요. 여러분, 가점은 얘가 절반밖에 반응을 안 한 점이에요. 그럼 이 점은 A가 지금 남아있겠죠? 얼마나? 절반 남아있지 않겠어요? 아니, B를 절반 넣어서 반응시켰으면 A도 절반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A 76g 들어있었잖아요. 그럼 이 점에서 남아있는 A는 76의 절반인 38g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C 40g 안에는 현재 C 40g 안에가 아니죠. 얘는 40g 반응시키고 B는 안 남아있고 얘 40g에 플러스 A가 얼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38g 남아있는 상황. 이게 지금 가점이에요. 근데 아까 C는 80g당 부피가 4래매요. 됐습니까? 80g당 부피가 4래매요. 그럼 얘는 40g당 부피가 얼마 차지하겠어요? 2예요. 근데 얘네들의 가점의 총부피는 3이거든요. 그럼 얘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예요? 1인 거예요. A는 38g당 부피 1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38g당 1이면 76g당 2. 얘네들의 반응 부피비, 즉 반응 몰비가 나왔네요. 이게 개수비. 아이고 4래. 2. 이게 개수비예요. A, B, C 다 나온 거예요. 어차피 다 기체니까 반응 부피비가 개수비이자 반응 몰비. 그럼 몰비와 질량비가 있으니 화학식량비까지 나오는군요.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화학식량비도 나와요. 끝.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가는지 알겠어요? 반응의 완벽한 완결점. 얘를 처음에 기준으로 삼았어요. 질량 보존 잊지 마세요.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항상 같아야 돼요. 꼭 다시 풀어보세요. 오케이? 이거 되게 특이한 형태의 문제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거의 얘가 처음이었어요. 이 뒤에 두 문제는 지워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예전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제들인데 그때 당시 이 수능 특강의 시험 범위여갖고 제가 넣었던 거고요. 지금 안 푸셔도 돼요. 일단 얘네 둘은 내비둡시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완자를 좀 잠깐 볼까요? 42페이지 펴봐요. 제가 요거 두 문제 자료 해석해 드릴게요. (42페이지) 폈어요? 여러분 이거 얘네들의 잘 보세요. 화학 반응식 줬어요. 개수도 줬고요. 자료를 잘 보시면 반응 전 A와 B의 질량, 이건 질량으로 줬어요. X, X 들어가서 반응 후에 얘가 7g 남았네요.
그러면 X는 일단 다 썼다는 소리잖아요. B가 남았다는 건. A는 다 썼다. 얘는 X 다 썼고요. B는 Xg 중에 7g 남았으니까 쓴 건 얼마예요? X-7이 반응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이 중에 X-7g만 실제로 썼어요. 그럼 얘 Xg, 얘 X-7g 반응에서 생성된 C의 총 질량은 얼마겠어요? 질량 보존 잊지 마세요. 얼마요? 2x-7. y 이꼴 2x-7인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른 조건은 없어요? 없네요. 자, 2번에 A를 똑같이 Xg 넣었거든요. B의 질량을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반응 후에 총 질량이 Y가 됐어요. 반응 후 총 질량이 Y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반응 후 총 질량이 여기서 생성된 C의 질량과 같아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게요? 이게 지금 2x-7이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총 질량은 보존되어야 하죠. 그럼 반응 전의 총 질량도 2x-7이었다는 거죠. 근데 얘가 x죠.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2번 실험은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생성된 C가 Y고 이게 그냥 다였던 거예요. 어차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총 질량은 무조건 보존이니까. 그래서 Z값이 여기서 나와요. 됐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 분자량 B를 준 상황이고 개수비도 줬어요. 자, 반응 몰비가 개수비예요. A 대 B 대 C 반응 몰비 2 대 1 대 2. 화학식량비 A, B 거 줬어요. 15 대 16. 몰비와 화학식량비 있어요. 뭐 나와요? 질량비.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그러면 30 대 16. 근데 질량비는 두 개만 있으면 나머지가 나와요. 왜? 보존되니까. 제 30g, 얘 16g 반응하면 C는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요? 46이 나와야 되는 관계예요. 이게 반응 질량비거든요. 근데 이걸 좀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얼마예요? 15대 8대 23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X면 이게 Z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Y인 거죠. 그럼 X, Z, Y가 다 나온 거예요. 실제 숫자로.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일단 개수비 다 줬기 때문에 반응 몰비. A와 B의 화학식량비 줘서 질량비 나왔는데 질량비는 셋 중에 두 개만 있으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에서 얘네들 질량비까지 구했고 역시 밑에 것도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X, Y, Z 사이의 관계식을 구했어요.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 한번 풀어보세요. 다 끝난 거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요 양적 관계 파트는 그래서 문제 풀 때 처음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 한 문제를 접근하는데 생각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되고 막 저렇게 되고. 근데 시험 시간에는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적 관계 문제는 많이 접해서 시험 시간에 보자마자 짜자작 풀어내야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는 수많은 유형을 다 접해보는 수밖에. 43페이지 이 문제는 여기 왜 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바로 풀기엔 조금 어려운 기출이에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형태만 보자면 일단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주어질 수 있는 힌트가 얘하고 개수가 일단 같다. A와 D는 반응 몰비가 같다. 또 하나 주의할 점, 이 자식은 리퀴드예요. 전체 부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전체 부피에는 기체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걸 조심하시면서 A 9g, B 몇 g인지 몰라요. 이 나가 뭐냐면
반응 중간이에요. 지금 반응하는 중간에 잠깐 찍은 거예요. 막 반응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A, B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반응 중. 그리고 다는 완전히 완결. A, B를 100% 다 썼군요. 맞습니까? 자, 근데 요 중간점을 한번 보시면 어차피 이 D는 액체이기 때문에 전체 부피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전체 부피 OV는 얘네 셋이 결정한 거예요. 가의 6V는 얘네 둘이 결정한 거고 다의 X는 얘 혼자 결정한 거예요. D는 액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 중에 얘가 힌트예요. C, ON물 생겼다 이거예요. O, C만 개수가 있거든요. C가 개수가 5거든요. 그럼 얘가 ON몰 생겼다는 건 얘네가 다 딱 A몰, B몰 반응해서 D가 지금 AN몰이죠. AN몰 정확히 생겨있는 상황이다라는 의미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C가 ON몰 생겼다는 것은 D는 지금 몇 N몰? AN몰 생성된 상태지만 전체 부피엔 영향을 미칠 수 없고요. A는 몇 N몰이 반응에 참여했겠어요? AN몰 반응에 참여한 상태고요. B는 BN몰 반응에 참여한 상태구나.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확인되는 거.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A가 AN몰 반응했고 B가 BN몰 반응했고 그러면 B, A, B가 여기서 또 100% 다 반응하여 다가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처음에 있었던 A, B가 전부 다 반응하여 다가 되는 상황이므로 그리고 남는 반응물이 하나도 없으므로 얘네들 처음에 이 6V는 딱 얘네 개수 B대로 들어 있었다는 의미예요. 맞습니까? 정확히 개수 B대로 들어 있었으니까 반응물이 남는 거 하나도 없이 100% 생성물이 됐겠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힌트는 A와 D의 분자량비. 분자량비가 지금 5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얘네들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어진 건 분자량비, 그리고 얘네들 나까지의 반응 몰비만 나왔어요. 자, 다시 A와 B의 화학식량비 5대3 문제의 준거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 다음 질량비 9g, 질량은 9g, 1.8g 정확히 줬고요. 이걸 지금 몰비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3대1의 몰비로 들어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3몰이면 이게 지금 1몰이란 얘기죠. 근데 A와 B는 반응 몰비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얘가 1몰 생겼다는 건 얘도 1몰 반응을 했단 얘기죠. 그럼 9g이 3몰인데 그 중에 1몰만 반응해서 지금 여기에 6g, 즉 몰수로는 2몰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얘를 그냥 1몰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가 A가 1이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얘가 2몰 남아있는 상황에서 100% 다 반응할 거잖아요. 100% 다 반응. 그러면 여기서 얘가 2몰이 100% 다 반응하면 C는 여기서 몇 몰이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몇 몰이 추가로 생겨요? 아니 봐요. 얘 1몰 반응할 때 얘 N몰을 그냥 1로 생각하면 얘 5몰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몰 추가로 더 반응하면 얘는 추가로 10몰이 더 생겨갖고 총 15몰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2몰, 8몰, 5몰 다 더하면 총 15몰이네요. 잠깐만요. B가 총 15몰. 15몰. 잠시만. 얘를 그대로 소거하면 안 돼. 미안. 그러면 얘네가 3대1의 몰비로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3대1의 몰비를 처음에 갖고 있었으므로 얘가 AN몰 반응했을 때 얘가 AN몰 생겼고 얘는 3AN몰이 있었다. 이렇게 나야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얘와 얘의 몰비가 3대1인 거기 때문에 얘가 AN몰이면 제가 3AN몰 있었고
그럼 이 중에 AN몰 반응해서 얘가 ON몰 생겼고, 그럼 여기서 추가로 EAN몰 남아있는 게 지금 EAN몰 아닙니까? EAN몰이 추가로 더 반응하면 C는 지금 몇 몰이 추가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10N몰이 추가로 생겨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지금 반응 전 A와 여기 나에서 생성된 B의 몰비가 1대 3대 1인 걸 확인했어요. 근데 D는 AN몰 생겨있는 상황. 그럼 A는 처음에 3AN몰이 원래 있었다. 근데 A와 D는 반응 몰비가 1대 1이다. 그럼 얘가 AN몰 생겼으면 얘도 AN몰 반응을 해서 여기는 지금 EAN몰이 남아있는 거구나. 여기까지 왔어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반응이 완결되려면 EAN몰이 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럼 얘 AN몰 반응하고 EAN몰이 또 반응하니 가에서 나로 올 때보다 나에서 다로 갈 때 모든 반응은 2배씩 더 진행되는 거죠. 그럼 생성몰도 다 2배가 돼요. 그래서 CON몰 생겼는데 여기서 추가로 10N몰이 더 생기므로 얘는 최종 15N몰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죠? D는 여기서 AN몰 생겼는데 얘는 총 3AN몰이 남는 거고요. D는. 맞습니까? 어차피 A가 3AN몰 모두 반응하면 D는 3AN몰 생기는 관계죠. 자, 그러면 B는 어때요? B는? 지금 여기서 얘가 3AN몰, B의 몰수를 몰라요. 근데 여기 그죠? EAN몰, 8N몰, 5N몰 이렇게 세 개를 다 합쳐서 OV의 부피가 나온 거잖아요. D의 몰수는 전체 부피에 연관이 없으니. 그럼 반응 전에도 얘와 얘의 몰수, 얘 지금 BN몰 반응해서 8N몰 생기는 거잖아요. 얘와 얘의 몰수를 합쳐서 6V몰이 나와야 되는 관계인 거죠. 여기서 A와 B의 관계식이 주어질 수 있어요. 전체 총 부피를 지금 우리 안 써먹었잖아요. 6V 대 5V에 해당하는 걸. 맞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B 같은 경우는 BN몰 반응해서 8N몰이 생긴 거기 때문에 원래 반응 전에는 몇 몰이 있었던 거냐면 8N 플러스 BN몰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8N 플러스 BN몰.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합친 값과 나머지 요 세 개를 다 합친 값의 B가 6대 5가 나와야 돼요. 어차피 여기서 N 값은 다 소거될 거예요. 얘네들 B에서. 그러면 여기서 A,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A, B의 관계식이 나오면 계수 B가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를 푸실 수 있죠. 하나의 기호로 다 바꿔버리실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